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세균, 그러니까 미생물의 증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자, 마지막 6번이죠. 자, 6번 수분과 관련된 거. 보통 우리 수분이 많을수록 미생물의 증식이 왕성해져요. 그러니까 수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균 증식이 왕성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수분을 표현을 할 때 수분 자체라는 표현보다는 이걸 더 많이 써요. 수분 활성도. 이 표현을 더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분 활성도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자, 이 수분 활성도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수분의 비율이요. 우리가 수분이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식품이 들어있는 수분을 자유수와 결합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유수는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로운 수분들이요. 그럼 보통 미생물들이 그럼 뭘 이용하느냐? 얘를 이용해요. 자유수. 그래서 수분 활성도라는 건 식품 속에 있는 자유수의 비율을 측정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분 활성도 그러면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수분의 비율, 그러니까 자유수의 함량을 나타내는 척도 얼마나 있느냐? 그걸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식품의 수증기압에 대한 같은 온도에서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의 비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표현법은 잘 나오지 않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수분 활성도 자체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와요. 그래서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건 뭐라고요? 자유수고요. 이런 자유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게 바로 수분 활성도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발육을 위해서 필요한 최저 수분 활성도를 비교해 두셔야 돼요. 발육을 위해서 필요한 최저 수분 활성도를 비교해 보면 가장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는 건 누구냐? 세균이요. 세균이 가장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이 효모, 그리고 마지막 곰팡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효모는요 0.91, 90 이상이어야 되고 얘는 0.88 이상이어야 되고 얘는 0.80 이상이어야 된다. 우리 시험에서는 요즘엔 수치가 잘 안 나와요. 옛날에 이게 문제도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수치들이 좀 나왔어요. 0.80, 0.80, 0.88, 0.80 이런 식으로 수치들이 좀 나왔지만 요즘에는 이런 수치들이 잘 안 나오는 편이고요. 이 자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발육을 위해서 필요한 최저 수분 활성도가 제일 낮은 애가 뭐냐? 곰팡이. 여기서는 이렇게 되죠. 근데 얘보다 더 낮은 상태에서 잘 자라는 애들도 있어요. 내건성 곰팡이. 그 다음에 얘보다 더 수분 활성도가 낮은 곳에서 잘 번식하는 애가 있어요. 삼투압성 효모. 자, 그래서 얘가 가장 낮은 수분 활성도에서 번식이 가능한 애인데요. 이 내삼투압성 효모는 0.60이에요. 그래서 0.60 이상에서는 무조건 다 번식을 할 수가 있는데 얘가 가장 낮은 수분 활성도입니다. 얘가.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식품을 어떻게 보관할 건지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다음 중 가장 낮은 수분 활성도에서 증식 가능한 것은 1번 세균, 2번 효모, 3번 곰팡이, 4번 내건성 곰팡이, 5번 내삼투압성 효모 이런 식이었어요. 그럼 답은 내삼투압성 효모 이렇게 나오죠. 이게 옛날 문제 유형. 문제 유형이 바뀌었어요. 요즘에 어떻게 나오느냐? 다음 중에서 발육을 위해서 필요한 최저 수분 활성도가 가장 낮은 미생물은 1번 바실러스, 2번 클로스트리디움, 3번 이런 식으로 균 이름 자체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 보기로 나오는 건 세균, 효모, 곰팡이만 보기로 나와요. 얘네들은 보기로 안 나와요. 그러면 가장 낮은 수분 활성도로 해서 생육 가능한 걸 찾아라. 그럼 뭐 찾으란 소리예요? 곰팡이 찾아라 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보기 중에 곰팡이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문제의 유형은 이런 식으로 균 이름 자체, 미생물 자체 이름이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옛날 문제를 볼 필요가 없는 게 문제 유행이라는 게 존재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행에 따라서 달라져요. 문제 보기들이. 항상 물어보는 문제는 똑같은데 보기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번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기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는 똑같아도 보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의 유행은 균 이름 자체가 주어지는 형태. 그럼 그때 제일 낮은 수분 활성도에서 착륙 가능한 걸 찾아라 그러면 곰팡이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보고요.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세균인지 곰팡인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생물의 증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봤는데 그러면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지금 봤더니 pH가 중성인 식품에서 그리고 수분 활성도가 높은 식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특히 단백질 함유 식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 그러면 누구냐면 세균이라고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pH가 중성에 가깝거나 수분 활성도가 높거나 단백질이 함유된 식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건 세균. 그 다음에 pH가 낮은 식품이요. pH가 산성인 식품, 수분 활성도가 낮은 식품, 그 다음에